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59이죠. 시외버스 운전을 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오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야간 고속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눈발이었는데 점점 새져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0년 넘게 운전했지만 이런 날씨엔 늘 긴장됩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가끔 코 고는 소리나 휴대폰 진동음이 들릴 뿐이었죠. 저 혼자만 깨어서 이 험한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집에 있을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미 별거한 지 몇 년이나 됐으니 옛날 아내라고 해야겠네요. 눈이 더 심해졌습니다. 와이퍼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소용없을 정도였어요.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무리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마침 앞에 휴게소가 보이더군요. 천안휴게소 간판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송을 켰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운행을 위해 잠시 휴게소에 정차하겠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버스를 주차장에 세우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자정이 다 되어 가네요. 이런 날씨면 최소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승객들에게 휴게소에서 좀 쉬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도 버스에서 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눈이 옷깃에 쌓이더군요. 휴게소 안은 따뜻해 보였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휴게소 한쪽 구석에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간판을 보니 선영인의 책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휴게소의 책방이라니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게 보였어요. 중고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는데 정말 많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밤에 웬 손님이시네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있다가 누군가의 다정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휴게소에 책방이 있다니.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들어오실래요? 밖이 추우신데. 사실 커피를 사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괜히 그분 말씀이 고마웠어요. 작은 책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책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날씨가 이래서 손님이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저 혼자 차가운 버스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버스 기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날씨라 잠시 쉬어가는 중이에요. 따뜻한 녹차를 내주셨어요. 컵을 감싸주니 차가워진 손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책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분 이름은 박선영이라고 하셨어요. 나이를 물어보니 52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7살 아래였습니다. 원래는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책을 사러 와요.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고 대형 서점만 가고. 선영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휴게소 사장님이 한쪽 구석이라도 써보라고 하셔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소설책, 시집, 잡지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책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책은 제 인생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선영 씨 얼굴에 잠깐 밝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책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살아요. 이혼한 지 오래됐거든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밖을 보니 눈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운전하기엔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직 출발하기엔 일러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승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요즘 무리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던데. 선영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항상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무사고였거든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제 약속이거든요. 멋진 생각이세요. 그때 선영 씨가 책갈피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예쁜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별거 아니지만 받아보니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안전하게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정말 예뻤어요. 고맙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와 별거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눈도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이제 출발해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선영 씨가 문까지 배웅 나와 주셨어요. 찬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버스에 올라타며 받은 책갈피를 다시 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런 작은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승객들을 깨워서 출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모두들 잠에서 깨어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엔진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휴게소를 바라봤어요. 작은 책방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아마 아직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부산까지 가는 동안 계속 그 책갈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의 따뜻한 미소도요. 다음에 이 노선을 운행할 때 다시 들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하루 쉬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노선이었어요.
천안 휴게소를 지날 때쯤 되니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동료 기사인 김태수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저보다 2살 위인 오랜 친구예요. 같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죠. 형, 천안 휴게소에서 좀 쉬어가면 안 될까요? 왜? 급한 거 있어.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요. 사실은 선영 씨가 궁금했어요. 그 작은 책방이 아직 있는지도 보고 싶었고요. 휴게소에 도착해서 승객들에게 10분 정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태수와 함께 내렸어요. 이상하네, 정호야. 너 원래 휴게소에서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냥 오늘은 쉬고 싶어서요. 책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태수가 따라왔습니다. 선영이네 책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불빛도 켜져 있었고요. 여기 책방이 있네. 신기하다. 태수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머, 지난번 기사님 아니세요? 선영 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차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태수도 함께 앉았습니다. 선영 씨가 차를 내와 주셨어요. 여기서 장사가 잘 되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요. 기사님들이 가끔 들러주시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잠깐 차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버스로 걸어가는 길에 태수가 말했어요. 정호야, 그 여자 조심해. 왜요? 소문이 좀 있어.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는 말이 돌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기사들 사이에서 말이 있어. 뭔가 다른 것도 한다는 식으로. 헛소문 아닐까요? 글쎄, 모르겠어.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버스에 올라타서도 태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가 그런 분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소문을 들으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써준 책갈피를 떠올렸어요. 그런 분이 나쁜 일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수 말도 신경 쓰였어요. 워낙 오래된 친구라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며칠 후 또 같은 노선을 맞게 되었습니다. 천안 휴게소를 지날 때가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들를까 말까 고민됐습니다. 결국 그냥 지나쳤어요. 창문으로 책방을 흘끗 봤는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피하고 있는 제 자신이 비겁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혹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그 소문 정말 확실한 거예요. 왜 또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궁금해서요. 확실하지는 않아. 그냥 들은 얘기야. 근데 괜히 얽히지 마. 너도 나이가 있는데.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그 노선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태수는 다른 노선에 배정되었거든요. 천안 휴게소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지나친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결국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잠깐 쉬어간다고 안내하고 내렸어요. 책방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영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걱정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영 씨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셨나 했어요. 죄송해요. 바빠서 못 들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피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뭘. 차 드릴게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장사는 어떤지, 날씨는 춥지 않은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참, 이거 드릴게요. 선영 씨가 작은 메모 하나를 건넸습니다. 예쁜 편지지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뭐예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응원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항상 조심히 운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소문을 믿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선영 씨, 혹시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에요. 그냥요. 차마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요. 아,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말씀하시는 거죠. 선영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이시죠? 처음엔 속상했어요. 그냥 책 팔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선영 씨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진짜 당신을 알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요. 소문 따위에 휘둘려서 이런 분을 오해했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메모를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버스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의심과 오해가 모두 사라졌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모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또 같은 노선을 운행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안 휴게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도착하기 10분 전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에서 뭔가 이상한 소음이 나더라고요. 어라. 계기판을 봤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30년 운전하면서 쌓인 경험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였어요. 다행히 천안 휴게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에게 방송했어요. 죄송합니다. 버스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휴게소에서 점검을 받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겨우겨우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끄자마자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다시 시동을 걸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가 와서 확인해 보더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부품을 주문해야 하는데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틀이요? 네, 죄송합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보고했어요. 대체 버스를 보내서 승객들은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버스가 수리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했어요. 승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혼자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선영인의 책방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짐을 챙겨서 책방으로 갔습니다. 선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버스가 고장 나서요. 이틀 정도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상황을 설명하자 선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근처에 모텔이 있겠죠. 여기서 주무시면 어때요?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선영 씨가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맛있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네, 가끔 그래요. 특히 밤에는 더 그렇죠. 가족들과는 연락하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아요. 가끔 전화하는 정도죠. 그렇구나. 저도 비슷해요. 서로의 외로운 처지를 알게 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랄까요. 밤이 되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 젊은 시절 꿈, 지금의 삶에 대한 생각들까지요. 사실 서점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손님들과 책 이야기하고 새로운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선영 씨 눈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 글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젊은 기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서로 비슷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안쪽 작은 방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선영 씨가 아침밥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니까 좋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낮 시간에는 책방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책 정리도 하고 손님 응대도 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기사 일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나 봐요.
선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일찍 사회에 나왔죠. 아직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이 나이에 뭐려. 그냥 안전하게 운전이나 잘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른 삶을 꿈꿔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죠. 이틀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정비소에서 연락이 와서 버스가 다 고쳐졌다고 했어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선영 씨가 작은 선물을 하나 더 주셨어요. 이번에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일기 써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꼭 써볼게요.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천안휴게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선영 씨를 보러 들렀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는데 선영 씨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평소보다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분명 뭔가 있었어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해 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웃어주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참다 못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죠? 저한테 화나신 거 아니에요? 그제야 선영 씨가 입을 열었어요. 다른 기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에 대한 얘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문 얘기였어요. 그런 소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선영 씨 목소리에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그런 소문 믿지 않아요. 정말요? 당연하죠. 선영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선영 씨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시선으로 봐요. 저한테 다가오는 남자분들은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선영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 말이 나온 순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 씨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확실히요. 뭘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네요. 결국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였군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요? 당신이 지금 한 말이 오해인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했던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선영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선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주세요. 선영 씨,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가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책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면서 계속 후회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선영 씨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의심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천안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영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사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선영이네 책방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있는지요? 아, 그 책방 말이야? 문 닫았다던데. 문을 닫았다고요? 응, 며칠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천안휴게소에 들렀어요. 책방이 있던 자리를 봤는데 정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휴게소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책방 사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천안의료원이라고 하시던데요. 급하게 천안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선영 씨를 찾는다고 했어요. 몇 호실에 계세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지인입니다. 그럼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간호사가 선영 씨께 연락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허락이 떨어졌어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선영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걱정돼서요. 어디가 아프세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꽤 심각해 보였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상관없어요. 여전히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못된 말을 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선영 씨를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한 적 없어요. 그날은 제가 정말 바보같이 말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들어주세요. 저는 선영 씨가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분에게 상처를 준 제가 정말 미안해요. 선영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외로워서 친절했던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정말 없었어요.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기 싫다는 뜻 같았습니다. 선영 씨, 저 때문에 책방 문 닫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다시 여실 거죠?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겠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선영 씨, 뭐예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다시 시작이요? 네, 처음부터 다시요. 선영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고민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거면 충분해요. 병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가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책방은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건의했어요. 장거리 노선 대신 단거리 노선으로 바꿔달라고요. 나이도 있고 해서 회사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안 근처에서 일하게 되었죠. 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선영 씨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 이제 이 근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정말요? 네, 단거리 노선으로 바꿨어요. 왜요? 선영 씨 때문이에요. 선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때문에요? 네, 곁에 있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선영 씨를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끌렸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혼한 여자예요. 나이도 많고 상관없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잖아요. 정말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좋아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함께 해볼까요? 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선영 씨가 책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안 시내에 작은 서점을 차렸어요. 제가 도와드렸죠.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당신이 홍보를 열심히 해줘서 그래요. 저는 운행하면서 승객들에게 선영 씨 서점을 소개해드렸어요. 책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손자를 데리고요. 딸이 온다고요? 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요. 손자도 처음 보고요. 떨리시겠어요? 네, 많이요. 딸과 손자를 공항에서 마중 나갔습니다. 선영 씨도 함께 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딸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많이 컸네. 손자는 5살 꼬마였어요. 낯을 가려서 제 뒤에 숨더라고요. 이분이 할아버지시야. 딸이 소개해 주었지만 손자는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선영 이모야. 선영 씨가 무릎을 꿇고 손자 눈높이에 맞춰 주었어요. 안녕, 잘생겼네. 손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며칠 후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손자가 책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손자가 갑자기 선영 씨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선영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재미있어. 할머니가 읽어줄까? 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에도 선영 씨와 저는 계속 함께 했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서점에서 만나요.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함께 식사하죠. 외롭지 않아요. 가끔 처음 만났던 휴게소 책방을 생각해요. 그때 용기 내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59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영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늘 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약속이 생겼어요. 선영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 약속만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